강원도 깊은 산자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는 겨울만 되면 깊게 얼어붙는 밭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감자나 고구마를 심어도 서리가 몇 번 내리고 나면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짧은 여름과 긴 겨울은 언제나 농사의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봄, 할아버지는 먼 나라에서 여행을 다녀온 지인이 전해주었다며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 오셨다. 자루 안에는 처음 보는 모양의 작은 뿌리들이 담겨 있었고, 색도 노랗고 분홍빛이 섞여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 뿌리를 조심스레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것이 혹시 이 땅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일지도 모른다며 미소를 지었다. 밭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할아버지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날을 골라 뿌리를 심고 흙을 덮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바람이 시원했고 큰 비도 적었는데, 낯선 뿌리에서 자란 줄기와 잎은 놀라울 정도로 힘차게 뻗어나갔다. 다른 작물들이 더디게 자라는 동안 그 식물만은 푸르게 넓어지며 밭 한쪽을 가득 채웠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흙을 만지며 이렇게 잘 자라는 작물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다. 가을이 깊어가고 첫서리가 내려앉던 날,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한 뿌리를 캐보았고, 그 순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할 탄성을 들었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묵직했으며 색도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할아버지는 이것이라면 강원도의 차가운 겨울도 두렵지 않겠다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뿌리를 들여다보았다. 그따라 우리 집 겨울은 처음으로 따뜻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할아버지는 밭에서 캐온 뿌리를 손에 쥔 채 여러 번 살펴보며 이 작물이 도대체 어떤 생명력을 지녔기에 이런 산골에서도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하셨다. 나 또한 어린 마음에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고 자연스레 그 뿌리의 정체를 알고 싶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지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이 작물의 이름이 안데스 산맥에서 오래전부터 길러져 온 알코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코는 추위를 견디는 힘이 탁월했고 험한 고산지대에서도 묵묵히 자라 수천 년 동안 현지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이 되어왔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도록 찾던 해답을 한순간에 발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렇지, 이 아이가 왜 강원도의 찬바람 속에서도 이렇게 잘 버텼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며 미소를 지으셨다. 실제로 알코의 겉모습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온 감자나 고구마와는 사뭇 달랐고, 매끄럽고 반투명한 껍질 아래 다양한 색이 은은하게 비춰보는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손에 쥐면 탄탄하지만 너무 단단하지 않아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고, 잘라보면 결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것은 그냥 생김새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분명 조리해서 먹었을 때도 다른 뿌리 채소와는 다른 매력이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작은 뿌리가 앞으로 우리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문득 궁금해졌고, 아마도 이것이 그의 가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첫걸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코의 생김새와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할아버지는 이제 이 뿌리가 과연 어떤 맛을 지녔는지, 또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직접 요리를 해보자고 하셨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알코올을 깨끗이 씻어 작은 냄비에 넣고 천천히 삶기 시작했는데, 물이 끓어오르자 은은한 고소한 향이 퍼져 마치 오래전 할머니가 겨울 아침마다 끓여주시던 죽 냄새를 떠올리게 했다. 삶아진 알코올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감자처럼 푸석하지도 않고 고구마처럼 지나치게 달지도 않은데, 결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도 안쪽은 쫀득한 느낌이 있어 꼭 갓 뽑은 생면을 씹는 듯한 식감이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이런 식감이라면 치아가 약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겠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알고 보니 알코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해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영양을 보충하기 좋은 뿌리라고 했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겨울이 긴 강원도의 기후와도 잘 맞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우리 집 밥상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셈이었다. 나는 그날 밤 앓고 한 조각을 천천히 씹으며 이 낯선 뿌리가 왜 먼 안데스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다시 찾아온 겨울에도 이 식물이 우리 식탁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만 같은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알코의 맛과 식감을 직접 확인한 뒤 우리는 이 작물이 왜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었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단단하고 영양가 높으며 추위에도 강한 뿌리가 있다면 강원도처럼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다음날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혹시 이런 작물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생소하다는 말뿐이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록이 없다고 했다. 그때 나는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이해가 되었다. 세상에는 널리 재배되는 작물만큼이나 오랜 역사와 가치를 지녔지만 번거로운 유통 구조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잊혀진 작물들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작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새로운 작물이 등장하면 낯설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경우가 흔했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어쩌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오는 작물들의 폭이 점점 좁아지며 자연스럽게 선택지가 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며 아쉬움을 표현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잊혀진 작물 중에서 우리 땅에 더 잘 맞는 것이 분명 있을 거라며 희망을 놓지 않으셨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코가 단순히 특별한 뿌리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가능성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 알코에 담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할아버지는 문득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겪어온 지난 세월을 조용히 돌아보셨다. 매년 겨울이면 얼어붙은 밭 때문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제한되고 서리가 빨리 내리는 해에는 수확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일까? 할아버지는 알코가 혹시 이 땅의 겨울을 견디며 자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기울어지는 듯했다. 실제로 알코는 추위에 매우 강하고 눈이 쌓인 상태에서도 땅 속에서 뿌리가 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은 곧 강원도나 경북 북부처럼 겨울이 길고 기온차가 큰 지역에서도 큰 무리 없이 자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우리도 겨울 동안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던 조상들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알코는 마치 그런 옛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지는 작물처럼 느껴졌다. 보관시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추운 날씨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저장고가 되어주는 셈이었다. 할아버지는 이런 점이야말로 지금의 농촌이 꼭 필요로 하는 장점이라고 말하며 겨울 식탁을 든든하게 책임져줄 새로운 친구를 만난 듯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코가 단순히 특별한 뿌리를 넘어 우리 삶의 리듬과 계절의 순환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작물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다. 알코가 우리 땅의 겨울과도 잘 맞는 작물이라는 확신이 깊어질수록 할아버지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심고 가꾸어야 할지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집 뒤 작은 밭에서 직접 시도해 보기로 했고, 할아버지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기 시작하는 시기에 알코올을 조심스레 흙에 묻었다. 처음에는 감자나 고구마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 특유의 자라는 방식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어린 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뻗어나가더니 어느새 밭 한쪽을 촘촘하게 덮었고 잎은 심장 모양에 가까워 보는 이의 마음을 괜히 부드럽게 만들었다. 특히 여름이 깊어갈수록 잎은 더 푸르게 번지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쉽게 지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이런 강한 생명력을 보며 이 작물은 정말 우리 기후와도 잘 맞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가을이 다가올수록 줄기 아래쪽 흙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때야 비로소 앓코가 뿌리를 키우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날씨가 완전히 추워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고, 첫 서리가 내려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러자 작년 처음 보았던 그 뿌리보다 훨씬 크고 건강한 앓코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할아버지는 땅속에서 스스로 자라난 이 아이들이 참 고맙다며 흙 묻은 손을 오래도록 떼지 못하셨다. 그 모습은 마치 잊혀졌던 작물이 다시금 우리와 인연을 맺게 된 순간을 축하하는 듯 따뜻했다. 앓코를 수확하던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이 작물이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 듯했다. 겨울이면 쉽게 지치고 입맛을 잃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할아버지도 해마다 기력이 떨어져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의존하는 날이 늘어갔다. 그런데 앓코는 삶거나 구워도 부드럽고 속이 촉촉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 번만 먹어도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이 식감이라면 치아가 약한 노인들도 어렵지 않게 드실 수 있겠다며 앞으로 겨울마다 꾸준히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알코올을 넣어 끓인 죽은 은은하게 달고 고소하며 감자죽보다 훨씬 매끈해 목 넘김도 편안했다. 나는 이렇게 간단한 요리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고, 알코가 단순한 뿌리 채소를 넘어 삶을 보듬는 음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알코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강원도처럼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농작물 선택이 좁아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알코는 그 계절적 한계를 자연스럽게 넘어설 수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알코 요리를 나누어 먹으며 이 작물이 먼 안데스의 산을 넘어 지금 여기 우리 곁에 도착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인연처럼 느껴졌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조용히 기대하게 되었다. 알코를 통해 작은 희망을 발견한 뒤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부터 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서리가 내려도 땅속에서 잘 버티고 있을 알코를 떠올리며 마음이 든든하다며 웃곤 하셨다. 나 또한 밭을 지나칠 때마다 잎이 무성하던 여름과 뿌리를 캐던 가을의 순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이 작물이 우리에게 남긴 따뜻한 흔적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알코올을 먹고 난 뒤 주변 어르신들께서 속이 편안하고 힘이 조금 나는 것 같다는 말을 건네주셨을 때였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우리가 처음 알코올을 만났던 그 봄날을 떠올렸고, 만약 그때 그 작은 자루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새로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을 거라며 감탄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때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들 속에야말로 우리 삶을 바꿀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알코는 크지 않은 뿌리였지만 긴 겨울을 지나며 우리 마음을 지켜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고, 앞으로도 그 존재는 우리 밥상과 계절 속에서 조용히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매년 봄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알코올을 심으며 이 땅의 추위와도 잘 어울리는 이 작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게 되었고, 언젠가는 강원도의 겨울 풍경 속에서도 자연스레 자리 잡은 알코올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마음속 깊이 일렁였다.